자, 방송 시작됐습니다. 이제 2018년도 9월 4일 방송이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자, 오늘도 코인업TV 시청자분들과 함께 정확한 분석, 그 다음에 다음 시장 흐름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역시 일단은 기본적인 시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 지표들을 일단 확인을 해볼 거고요. 어제 분석드렸던 차트를 토대로 해서 현재 얼마나 24시간 동안 얼마나 비트코인이 많이 변화가 됐는지 체크를 할 거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 방향을 또 비트코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 과점유율을 이제 달성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 말은 알트코인들이 탈비트화 현상을 보여주지 못한다. 독자성을 가지고 갈 수가 없고요. 개별 코인들마다 호재성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자체가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보태주지 않으면 어떤 펌핑이나 아니면은 수익 상승 곡선을 그리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승장이든 하락장이든 비트코인 시장을 파악을 하는 것이 가장 먼저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보조지표 분석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립토커런시 마켓캡 화면입니다. 자, 크립토 마켓캡 사이트 맨 위 상단을 보시면요. 마켓캡이 보이죠? 현재는 2386억 달러가 현재 비트코인의 시총 총액입니다. 자, 목소리 하울링이 심하다고 하는데요. 잠시만요. 자, 방송 시작하기 10분 전에 제가 목소리 테스트할 때는 시장 흐름을 갖다가 확인을 하고 문제가 없었는데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부 오늘 무료 방송에서는 역시 일단은 기본적인 시장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 보조 지표들을 일단 확인을 해볼 거고요. 어제 분석드렸던 차트를 토대로 해서 현재 얼마나 24시간 동안 얼마나 비트코인이 많이 변화가 됐는지 체크를 할 거고요. 그걸 토대로 해서 다음 방향을 또 비트코인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는 비트코인이 과점유율을 이제 달성하고 있는 시장 상황입니다. 그 말은 알트코인들이 탈비트화 현상을 보여주지 못한다. 독자성을 가지고 갈 수가 없고요. 개별 코인들마다 호재성 이슈가 있다 하더라도 비트코인 자체가 힘을 보여주지 않으면, 보태주지 않으면 어떤 자, 2386억 달러이기 때문에 자, 마켓캡을 제가 지금 어제 24시간 전 기준으로 마켓캡을 이제 살펴보느라고 잠깐 딜레이가 있었는데요. 자, 어제 시총 같은 경우에는 2376억 달러였습니다. 지금 2386억 달러니까 지금은 여러분과 함께 제가 지금 코인에 대해서 분석을 하고 있는 이 시간 동안 무려 10억 달러가 증감을 하였다. 자, 10억 달러가 늘어났지만 의미 있는 수치냐? 역시 아니라고 말씀드렸고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본격적인 불마켓, 작년 연말과 같은 엄청난 펌핑장을 기대하시는 분들이라면 시총을 가지고 판단할 때는 최소한 2000 후반대, 3000대를 기준으로 해서 시총이 3000억 달러를 내외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그러한 분위기가 조성이 될 거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현재 마켓캡은 결국 어제와 오늘 큰 변동사항이 없었다 정도로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은 CGI입니다. 자, CGI는 역시 시총과 관련된 지수죠. 금이라고 하는 안전자산 대비했을 때 비트코인이 차지하고 있는 역량을 표기한 코스피 지수와 같은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 CGI는 325 CGI로 역시 시총만큼 어제 대비 아주 조금 올랐어요. 자, 2포인트가 올랐습니다. 어제는 323 CGI였는데 현재는 325 CGI다. 시총과 CGI 모두 증가를 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다라고 한다면 미리부터 예상할 수 있는 것은 비트코인 도미넌스, 비트코인 점유율은 아주 조금 줄어들었을 거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요. 자, 한번 수치를 보겠습니다. 52.88%, 자, 52%인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0.50%였습니다. 오히려 줄지 않고 비트코인 도미너스 같은 경우에는 0.38포인트 정도 조금 더 늘어났습니다. 현재까지는 CGY와 시총이 늘어나면 비트코인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관계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지금은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뭐 크게 증가한 것이 아니라 0.3포인트 정도 차이가 나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도 어제 봤을 때 이후로 계속 비트코인 가격이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횡보를 하면서 등락이 있으니까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줄어들었다가 늘어났다가 이제 반복하다가 현재 상태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0.3포인트 정도가 뭐 늘어났다, 줄어들었다 큰 의미는 없고요. 결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프리미엄 상황을 살펴보지 않았지만 자, 프리미엄을 제외한 보조 지표를 봤을 때는 어제와 오늘 간의 큰 물리적인 변동은 없었다라고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프리미엄입니다. 자,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뭐 굉장히 오랫동안 이슈가 될 만한 문제시 삼을 만한 지표로 활용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해외 시장과 국내 시장 간의 가격 차이가 없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역프리미엄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해외 시장보다 국내 시장이 보다 조금 더 저렴하다. 자, 그런데 어느 정도 마이너스 0.05%이기 때문에 사실은 싼 것도 아니라는 거죠. 거의 차이가 안 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른 코인들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은 프리미엄이 지배하는 상황보다는 역프리미엄이 좀 더 지배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보이네요. 다 보이시죠? 보시면 엘프 코인도 뭐 마이너스 0.57%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역프리미엄이 지배를 하고 있는 가운데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에는 역프리미엄이 좀 다소 셉니다. 다른 코인들에 비해서 마이너스 1.64% 그리고 XMR 모네로 코인도 마이너스 1.3%로 좀 역프리미엄 형성이 되는데 이것은 아마도 오늘 실제로 경험을 해보신 투자자분들이 있겠지만 빗썸 국내의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거래소 중에 하나 빗썸 거래소에 7월 달에 보여줬던 가두리 메타의 펌핑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반응들이 전체적으로 역프리미엄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비트파이넥스의 비트코인 마진 선물 시장의 동향 같은 경우에도 어제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 롱과 숏 포지션의 변화는 크게 보이지 않고요. 숏이 조금 더 롱보다 더 포지션을 조금 우위를 점하고 있는 상황 어제와 동일합니다. 자, 보조 지표를 봤을 때는 하루 동안에 큰 변화가 전혀 없었다라고 나와 있는데 어제 봤던 차트 분석을 통해서 실제로 큰 변화가 없었는지 변화가 없었다면 앞으로 어떠한 것들을 이제 주안점으로 삼아서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을 분석을 상황을 모니터링 해 가면 될지를 말씀드릴 거고요. 나아가서 이제 내일 자, 오늘 새벽 시장이 지나가면서부터 앞으로의 또 비트코인의 방향은 또 어디로 갈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트레이딩 뷰라고 하는 차트 프로그램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비트코인 분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레이딩 뷰 사이트를 이제 접속을 하는 동안 잠깐 동안 이제 제가 화면을 메인 화면으로 전환을 해놓을게요. 자, 지금 트레이딩뷰 사이트를 제가 지금 접속을 하고 있고요. 이제 차트가 이제 공개가 되면 제가 바로 화면을 전환해서 여러분들한테 공유를 할 겁니다. 자, 오늘 빗썸에 대해 이제 차트 분석을 하고 나서요. 오늘 일부 방송에서는 빗썸 중심의 어떤 펌핑에 대해서도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어제 2부라고 하는 것은 코인업 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정회원 VIP 분들만 보실 수 있는 유료 컨텐츠를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매수점을 찍어드릴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코인들을 소개했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 코인을 자, 일부 방송에서 변화가 있었는지 살펴볼 겁니다. 그 이후에 2부에 이어서는 역시 나머지에 대해서 다뤄볼 거고요. 자, 이제 이제 드리는 순간 트레이딩 뷰 사이트가 오픈이 됐기 때문에 자, 화면을 전환하겠습니다. 자, 현재 지금 보시는 게 지금 우리가 그동안 함께 해왔던 트레이딩 뷰 기준의 비트코인 차트 분석 도안입니다. 자, K 스크린 펜을 이제 열어가지고 같이 한번 체크를 한번 해볼 건데요.
어제 제가 이제 변경했던 것이 7,000달러를 완전히 이제 탈피를 하면서 그동안의 저항선이었던 이 6,800달러. 자, 원래 6,800달러는 저항선이었죠. 매도세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기 때문에 뚫기가 어려운 지점이었는데 이제는 옛 말이 되었고요. 오히려 지금 파란색 선으로 표시가 되어 있다는 것은 이 6,800달러가 지지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지지선은 제가 지금 보시다시피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지지선의 역할은 혹시 조정이 오더라도 해당 부분에서 반등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분할 매수를 할 수 있는 포인트로 삼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최저점은 강지지선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 6,400달러까지 밑으로는 열려는 있습니다. 현 시점에서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고요. 자, 지지선이었던 6,800달러까지 이전 방송에서 언급해 드렸다시피 정확하게 6,803달러에서 반등을 해서 현재까지 좋은 흐름을 이어오고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이시죠? 자, 그러고 나서 나머지 그러면 앞으로의 이제 우리가 상승의 이 힘을 이어가기 위해서는 어떠한 조건들이 필요한가를 어제 살펴봤죠. 그래서 저항선을 먼저 다시 제가 설정을 해드렸는데 다음 저항선, 현재 맞닿아 있는 저항선은 바로 이 녹색 부분인 7,500달러. 7,500달러가 뭐다? 현재의 저항선입니다. 자, 그리고 이 7,500달러를 비트코인이 언제가 됐든 간에 돌파를 할 수가 있다면요. 중간 과정을 거치지 않고 다이렉트로 어디까지 도달할 수 있다? 바로 심리적 저항선인 8,000달러까지 상승세를 다이렉트로 밀어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때가 되면 알트코인들 자체에도 분명히 반응이 올 거예요, 여러분들. 굉장히 기대가 되는 순간인데, 자, 어쨌든 8,000달러가 상승할 수 있는 마지노선이라고 한다는 것은 8,000달러가 주는 저항선이 상당히 강하다라는 것이겠죠. 자, 그런데 이것은 이전에 봤던 6,800달러나 7,000달러와 같이 단순히 뭐 매도 물량이 많아서 저항선으로서의 역할을 하거나 뚫기 어렵다라기보다는 주로 어떤 것이 이제 문제가 될 것이냐면 해당 부분에서는 차익 실현, 즉 6,000달러 이하 부분에서 매수를 성공하셨던 분들, 비트코인과 원화 알트, 그다음에 제가 직접 방송에서 언급드렸던 조정 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매수 구간이죠. 분할 매수 구간인 6,800달러에서 잡고 지금까지 올라오고 계시는 분들, 자, 이 두 그룹이 불안하겠죠. 비트코인이 완전한 상승장인지 아직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간을 좀 더 가져가더라도 장투보다는 스윙이 한계인 그런 투자 성향을 지금 많이 보이고 있을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어느 정도 선에 올라갔을 때 이 실현을, 이제 차익 실현을 매도를 해서 이분들이 이익 실현을 할 것이냐. 그것이 바로 심리적 저항선인 8,000달러에서 예상이 굉장히 높게 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을 주로 목적을 하고 있는 예비 매도 물량들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8,000달러가 저항선으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잡혀 있고요. 이것을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저항선과 다르게 뚫었을 때에 전체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분기점이 된다라는 겁니다. 즉 8,000달러를 터치 또는 돌파하는 순간 그동안 오랫동안 이어져 왔던 9,900달러에서 쭉 하락을 해왔던 이 비트코인 시장이 이제는 남은 하반기 시장에 다시 작년과 같은 연말 펌핑장이, 상승장이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기대 심리를 충분히 많은 투자자들이 가질 수 있게 되는 시점이 된다라는 것. 그런 점에서 심리적 저항선 8,000선의 돌파는 상당히 중요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역시도 우리가 밑으로 열려있는 최하 마지노선인 6,400달러까지 가능성이 낮은 것처럼 지금 당장 8,000달러의 돌파를 따져보시는 포인트는 아니고요. 우선적으로는 7,500달러를 비트코인이 지금과 같은 상승세의 추세선을 이어가서 얼마 안 남았죠? 자, 보시죠. 이 갭 얼마 안 남았습니다. 터치 또는 돌파를 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게 주요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방향들을 살펴볼 건데요. 지금 보시면 제가 어제 일부 방송에서도 이제 매도세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보조지표인 맥을 보시더라도 현재는 매도세 구간이 맞습니다. 즉 매도세 구간이라고 하는 것은 시장의 손에 맡겼을 때 외부의 어떤 뭐 세력이라고 하든지 어떤 호재성 이슈, 악재성 이슈와 같은 외부 변수를 다 차단하고 시장의 손, 마이더스의 손 아시죠? 이제 경제학에서 말하는 그냥 맡겨놨을 때 수요 공급에 의해서 시세가 결정이 될 텐데, 거기에 따르면 현재는 매도가 더 많은, 즉 조정, 하락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이 마땅한 구간에 이르렀습니다. 차트상. 그래서 지금 이제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근거 중에 하나가 7,500달러 저항선을 앞두고 저항을 최초로 맞은 부분. 좀 작아서 안 보실 수 있겠지만 지금 이 부분입니다. 제가 동그라미로 파란색 부분을 표시를 해드릴게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건데, 해당 부분에서 나타나는 이 빨간색 표시된 꼬리를 길게 남겨놓은 캔들스틱. 요것보다 훨씬 더 길죠. 이런 식으로 매수세가 급격하게 올라왔지만 기다렸다는 듯이 조정에 의해서 살이 다 깎여 먹히는 듯한 그런 형태가 떴기 때문에, 이 이유는 7,500달러 선이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다다랐다라고 하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매도 구간이 진행되기 직전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앞으로 매도 구간 중심으로 조정이 일어날 것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실제로 요렇게 요 부분 같은 경우에, 자, 검은색 선으로 바꿔서 표기를 하겠습니다. 딱 매도 구간이 진행되기 직전과 매도 구간이 진행되면서 7,100선을 향해서 매도세에 따른 조정이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은 그것을 다 극복을 하고 다시 7,300선을 금방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 이전 방송을 이제 참고해서 보시면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조정은 일어날 거라고 제가 미리 예측을 해드렸고, 예측선 같은 경우에는 지지선이 7,000달러까지, 자, 현재 지지선을 표기를 안 했군요. 현재 지지선이 7,000달러라고 지난 방송에서 바로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 가장 가까운 지지선이 7,000달러이기 때문에 해당 지지선까지 조정이 일어날 수 있는 7,000달러까지 올 수가 있고, 이 부분에서 반등을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정이 되고 있는 이 추세선의 모양, V자 모양은 정확하게 짚어냈지만, 이 깊이의 차이에 있어서 생각보다 조정보다는 매수를 원하는, 그동안에 보여줬던 힘이 엄청났기 때문에 매수세가 좀 더 강한 결과에 따라서 예정했던 지점인 7,000달러까지 조정이 아직 오지는 않고요. 7,100달러 선에서 조정이 마무리가 되고 반등을 이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다만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뭐냐면, 걱정이 되는 것은요, 7,500달러 선의 이제 저항선에 이제 다다르면서 분명히 하방 압력은 더 세질 겁니다. 조정이 일어날 확률이 세다라는 거고요. 차익 실현하는 매물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조정은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건 자연스러운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1년에 조정이 일어나야 될 구간, 해당 구간에서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낮은 폭과, 그리고 거의 미미할 정도로 매도세가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짧게 생각하시면 많이 안 떨어졌으면 좋은 건 아닌가, 더 큰 상승을 위해서 매수자들이 대기하고 있는 게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가장 좋은 것은요, 여러분, 알트코인이든 비트코인이든 떨어질 때 떨어져 주고요, 올라갈 때 올라가 주고요, 떨어질 때 떨어져 주고요, 올라갈 때 올라가 주는 것. 하지만 그 방향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상향의 형태를 띠는 것, 이것이 가장 정석적인 FM으로 봤을 때의 가장 좋은 건강한 모습입니다. 물론 비트코인이 선물 시장 중심으로 시세가 형성되고 있고, 대부분의 거래량이 해외 거래소, 특히 방금 말씀드린 선물 시장 중심으로 편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안 그래도 변수가 많은 투기성을 가진 상품이 더욱더 변동성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러한 FM 이상적인 결과물을 요구할 수는 없지만, 여기에서 미리부터
조금 준비, 혹시 모를 리스크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됩니다. 그 대비라고 하는 것은 바로 더 큰 폭락, 즉 7,500선을 앞두고서요. 원래 내가 예상했던 대로 뭐 7,000달러까지 조정을 하고 다시 반등을 하고 구축을 하면서 횡보 후에 올라가는 것과 다르게 골마가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매도세가. 억지로 매수세를 올린다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이익의 주체가 되고 있는 저점에서 매수한 대량의 물량 투자자들이 수익을 이제 얻기 위해서 일반 투자자들의 이제 매수세를 개미 투자자를 달라붙게 한다. 속된 말로 그런 것을 요구하는 것일 수 있기 때문에 7,500달러 선 저항선까지 비트코인이 만약에 조정 없이 오늘 새벽도 별일 없이 지나간다면요. 여러분들께서 비트코인을 6,800달러 선에서 잡았든 그 아래에서 잡았든 7,500달러 선에서는 분할 매수 전체를 다 매도하실 필요 없습니다. 최소 분할 매수 정도는 준비를 하셔야 된다. 당연히 원화 알트코인도 이제 여기서 수익을 실현할 수 있는 지점이 될 겁니다. 미리 준비를 해 놓으시면 여기서 갑작스럽게 추세가 바뀌었을 때 대응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만약에 7,500달러 선에서 그냥 자연스러운 조정 예상을 했죠. 좀 조정이 있을 거라고 저항선이기 때문에 그 정도 순서 이제 그 정도 세기의 조정만 발생했다라고 한다면 전체를 매도하지 않고 일부만 매수가 아니죠. 자, 일부만 매도를 했기 때문에 남아있는 보유 물량은 그대로 올라가는 대로 누적 수익률을 또 누려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매수도 매도도 분할로 하셔야 되고요. 지금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는 것은 7,500 저항선에서 수익률권에 지금 들어와 있는 코인이 있다면 분할 매도점으로 삼을만 하다. 그리고 준비를 하셔야 되는 이유는 매도가 됐을 때 매도가 상당히 전무했다라는 것은 상승의 여력이 크다고도 해석을 할 수가 있지만 더 큰 하락 파동의 예고편일 수가 있기 때문에 얼마 안 남은 저항선 시점에서 준비를 한번 해보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현재 뭐 큰 변화는 없이 비트코인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당장에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미래의 모습과 대응은 방금 말씀드렸던 모든 내용들에 다 똑같이 있습니다. 7,500달러 선을 터치하게 될 것이고요. 여기에서의 조정이 어떻게 일어나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됐습니다. 현재 지지선은 7,000달러이기 때문에 여전히 조정이 좀 강하게 오더라도요. 조정을 통해서 반등이 기술적으로 기계적 반등이 발생할 수 있는 라인인 7,000 라인에서부터 반등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느 정도 7,500달러 선에 대한 싸움이 일어나야 그 다음 비트코인의 방향을 점검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종적으로는 위로는 8,000달러다. 심리적 저항선, 아래로는 6,400달러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제 살펴봤던 알트코인들 중에서 우선 이제 빗썸의 이제 흐름을 좀 잠깐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무료 방송에서도 지금 시간이 된다고 한다면 2부에서 주로 다룰 내용이지만 이제 알트코인의 매수점으로 잡았던 코인들의 흐름은 어떠한지 다른 코인들 중에서 지금 현재 눈여겨볼 만한 매수 포인트로 삼을 만한 코인은 뭐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래소는 이제 빗썸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빗썸이 오늘도 이제 어제 일부 방송에서 제가 원래 빗썸 거래소를 살펴보려고 했다가 잠깐의 어떤 버퍼링도 있었지만 시세가 다시 펌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인 차트 분석을 하는 데는 마땅하지 않다라고 해서 업비트를 이제 유저 설명을 드렸고요. 그렇게 말씀드리고 나서 오늘 점심장부터 아니나 다를까 빗썸에 있는 코인들의 가격들이 업비트라든가 해외 비트코인의 움직임이라든가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이 펌핑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자, 빗썸에 들어왔고요. 차트를 키지 않았는데 EOS 차트가 켜져 있어서 조금 보기가 불편해졌는데, 자, 보시면 전체적으로 다 붉은색으로 물들어 있는 것 좀 확인 가능하시죠. 대충 보시기에도 직접 보셨겠지만
뭐 에터니티 코인 30%, 어거 코인 24.57%, 월튼 체인 10.41%, 스트라티스 21%, 뭐 골렘 21%, 뭐 등등등등. 전반적으로 모든 빗썸의 코인들이 많이 상장을 하고 있습니다. 상승을 하고 있는데 상승의 이유는 두 가지로 좀 볼 수가 있어요. 정확하게. 자, 빗썸 코인이 상장하는 이유는요. 첫 번째, 신규 농협이죠. 신규가 재개가 됐기 때문이죠. 업비트가 또 국내 시장이 그리고 코인 전체 시장에서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업비트의 신규 재개가 필요한데 업비트는 아니고 일단은 엎치락 뒤치락 하는 경쟁사인 빗썸이 먼저 신규 재개에 성공을 한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동시에 두 번째죠. 두 번째는 중소형 거래소에서 보여줬던 사실은요 빗썸이 가장 먼저 보여줬었던 그 메타입니다. 자, 가두리 즉 코인 간 거래소 간 코인 간의 입출금 이동을 자유롭게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자전거래 의혹이라든지 세력 개입 의혹이라든지 이런 등등등에 의해서 펌핑이 이루어졌던 지난 7월 달의 모습을 우리는 8, 9월 달에 중소형 거래소에서 봤고 현재는 다시 빗썸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로 인해서 지금 빗썸에 있는 코인들이 굉장히 제각기 순환 펌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 뭐 그 외적인 이유로는 당연히 신규 재개를 함으로써 이제 업비트와 같은 경쟁사보다 이제 빗썸이 우위를 잡았죠. 그러니까 시장을 조금만 더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여기에 뭐 각종 페이백 이벤트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들이 다시 빗썸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효과, 들어왔다가 나가지는 또 못하게 하는 효과를 만들면서 빗썸 중심의 펌핑이 지금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빗썸에 있는 코인들은요 가치 투자, 이 코인이 뭐 좋은 코인이니까 앞으로 더 올라갈 거야. 그다음에 차트 분석으로 봤을 때 이쯤이면 저점이니까 갈 수 있을 것이야. 이렇게 판단하기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차트 분석을 하는 데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정상적인 시장의 움직임이나 외부의 어떤 좋은 시그널로 인한 변동성에 기반한 움직임은 아니기 때문에 차트로 분석을 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한테 특히 VIP 분들한테는 차트 분석을 기반으로 해서 매수점을 잡아드리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빗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특성 때문에 위험을 어느 정도 감수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뭐 대부분들이 많이 상승을 하였는데 제가 지금 이제 눈여겨보는 것들 굳이 상승을 아직 많이 안 한 것들을 위주로 보셔야겠죠. 뭐 XMR, 모네로 코인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더 상승의 여지가 있고요. 아이콘과 진리카도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아이콘 같은 경우에 한번 볼까요? 아이콘은 1030원대부터 매수로 이제 진행을 하기를 제가 알려드리고 있었는데, 자 보시면 지금 현재 보시는 코인은요 빗썸에 있는 아이콘입니다. 업비트에도 아이콘이 있지만 업비트와 이 동일시에서는 절대 안 되겠고요. 현재 아이콘의 10분봉을 보시면 매도세가 중간에 한번, 즉 오늘 5시 직장인들이 퇴근하는 시간과 이제 얼추 비슷하게 맞춰져 가지고요. 한 차례 매도세를 통해서 한번 크게 꺾였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수세가 이어져서 현재 1063원. 제가 봤던 매수 포인트는 1030원대였습니다. 그때보다 지금 30원이 올라간 이유는요. 급락을 했음에도 올라가는 이유는 아이콘 자체의 호재나 아이콘 자체의 가치 투자를 높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서가 아니라 빗썸 그냥 자체적으로 봤을 때 지금 빗썸 코인을 사면 오른다더라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연스럽게 이 물량의 손바꿈이 이루어지고 쭉 상승을 하는 겁니다. 아이콘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이제 뭐 매수, 이제 본격적인 이 빗썸 스타일의 펌핑이 들어온 것은 아닙니다. 1시간 봉을 모셔도 빗썸식의 어떤 펌핑이 들어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1100원을 기점으로 해서
자, 1030원이 이제 적정한 매수점으로 봤었기 때문에 10% 수익을 누린다라고 가정을 하면 약 1130원. 그죠? 1100원대가 돼야 되기 때문에 1080원까지가 고점을 얼마 전에 찍었고요. 10% 수익인 1100원까지는 무난하게 갈 것으로 보입니다. 자, 문제는 빗썸식 순환 펌핑이 아이콘에도 왔을 경우에는 당연히 1100원 이상의 수익을 노려볼 수가 있겠죠. 자, 1일봉으로 봤을 때 아이콘은 아직 빗썸의 순환 펌핑이 도달하지 않았고요. 상당히 저점에 지금 꼬여 있는 상태에서 횡보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건 스크린펜으로 한번 같이 살펴보고 아이콘까지 보여드리고 1부 방송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제 횡보를 하고 있죠. 적정 매수 지점으로 봤던 1030원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지금 매수 심리가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순환 펌핑이 한 번 더 튀어 오른다라고 했을 때 아이콘이 가져갈 수 있는 최대 지점은요, 2,000원이 최상한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전에 두 차례 펌핑을 통해서 해당 지점에 물려있는 물량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원금을 회복하기 위한 매도 물량들이 상당히 많을 거고요. 학습 효과를 통해서 이때를 저항선으로 인지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2,000원이 최대 맥시멈일 것이다. 매도점으로 삼기에. 그리고 단타 수익을 하시는 분들은 그 이전 구간 내에서 내가 수익을 누리고 있다고 한다면 원하는 수익만큼 매도점을 잡아주셔서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외에도 나머지 빗썸 코인들과 다른 중소형 거래소의 코인들은요, 2부에 이어서 제가 살펴보고 매수를 삼을 만한 코인이 있다면 분석을 통해서 매수점과 매도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